안녕하세요. 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받은 쪽지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미크로 앙트르프르너, 흔히 오토 앙트르프르너라고 불리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상태로 있다가 다른 유럽 국가로 이사를 했을 때 프랑스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랑스 법조항 판례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프랑스 세법, 사회보장법, 그리고 유럽 규정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쪽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 작가님. 저는 오토 앙트르프르너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프랑스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취득 후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사를 와서 이 경우에 사업자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르세프 사이트 내에 지금 악티비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아예 프리랜서 등록을 취소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르세프 사이트 내에 신청을 거주지 변경만 해서 세큐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거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국가보험금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내고 있고요. 프랑스인들에게 받는 돈과 세금 신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주 중인 나라에 하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CJE입니다. 이게 코드 제너럴 데 엠포라고 해서 프랑스의 새 버전이 되겠는데요. 흔히 보핍이라고 해서 프랑스 세무당국이 CJE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식 행정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BOFE 이건데요. 여기서 구조를 법적으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오토 앙트르프르너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이 비자 자체가 결혼 비자로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사회보험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내의 사회보장법은 프랑스의 국내법보다 우선 상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로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사회보장을 받느냐, 이게 먼저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다른 유럽 국가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매달 국가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시고 또 우르서프 체계 내에도 의무적으로 남아있는 구조가 있는 상태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동시에 겹쳐져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럽의 제도가 우선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에서 유럽 규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 거주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면 이때는 프랑스의 일시적 해외 활동으로 규정이 허용되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즉 프랑스 기반으로 실제 자영업 활동을 해왔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계속 같은 활동을 할 계획이 있고 해외 체류가 한시적인 경우 사회보험 차원으로 프랑스 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래서 프랑스 세전법, 즉 CJE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세금 거주자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항들을 확인해 보고 이제 본인이 속하는 게 어디 쪽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E의 4조항, 그러니까 아티클 4B du CJE에 보면은 이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죠. 이제 프랑스 세법상의 거주자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프랑스 생활의 중심, 즉 주거지가 프랑스로 되어 있거나 혹은 프랑스의 주된 체류지가 있거나 프랑스의 주된 직업이 있거나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프랑스의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금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딱 하나 예외 전제가 또 있습니다.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우선한다.
이건 보핍에서도 지금 공식 해설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 나라가 조세조약상 거주국으로 확정이 될 경우 프랑스 국내법상 거주자 정의에 일부 걸리더라도 프랑스 거주자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정의입니다. 이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conseil-d'état의 판례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의 판단은 형식적인 주소 서류가 아니고요. 생활, 활동, 소득 이런 게 실제로 어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가장 중요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소는 프랑스에 남아있지만 프랑스 거주자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국적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서 프랑스 거주가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거주국에서 매달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프랑스인에게서 받는 소득도 그 나라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 말은 생활의 중심, 사회보험의 중심, 과세의 중심 이 모든 게 프랑스가 아니란 뜻입니다. 프랑스가 아닌 지금 거주 중인 국가에서 지금 모든 행정적인, 세금적인, 거주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프랑스의 오토앙트르프르너를 유지한 채로 프랑스 제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판례 기준과 세금적인, 법적인 이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거주국 쪽으로 제도를 전환하시는 게 가장 충돌이 적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종료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끝내실 수는 없으세요. 사업을 종료하실 때는 매출 신고를 마지막 매출 신고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정산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료 시점까지 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실 경우에 몇 년 뒤에 이제 세무 관련으로 레터가 도착을 해서 뭐 이런 세금 문제가 있으니 돈을 내라 라는 연락이 오겠죠. 이거 외에도 지금 예전에 제가 관련된 쪽지나 이메일을 받았던 내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작가님,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경우 프랑스 사업자 유지하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프랑스인과 결혼을 했으니 계속해서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결혼 여부는 사회보험이나 세금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활과 소득의 실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해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작가님, 제가 프랑스 고객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프랑스에 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아닙니다. 과세의 기준은 고객의 국적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과세 거주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 조세 조약에 따라 거주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르사프에 신고만 하면 프랑스 사회보장 계속 쓸 수 있지 않나요? 일시적인 해외 활동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데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셔서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럴 경우에는 프랑스 사회보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현지에서 사회보험을 의무로 내야 하는 구조라면 지금 이중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정 작가님, 저는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프랑스에 남겨뒀어요. 이러면 괜찮지 않나요? 프랑스의 판례는 주소보다는 실제 생활과 활동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소 유지는 안전장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 거주, 세금상의 위치, 사업 등록이 어디로 주소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판례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혹은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가요? 프랑스와 해외에서 동시에 수입이 있고 두 나라 중 어디가 주된 활동지인지가 애매하신 경우, 또는 해외 체류가 1년에서 2년 정도인데 그게 기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신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제 영상만으로 판단을 하시거나 혹은 주변 지인의 경험담으로 확인을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주변 지인이나 뭐 선배들의 말을 따라서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지속을 하거나 신청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전문가의 조언을 꼭 요청해서 부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Q&A도 확인해 보았고,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판례와 조항들을 확인해서 이제 답변도 드렸는데요. 처음으로 유튜브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정말 많은 동일한 내용의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거주를 굉장히 오래 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답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거진 10년 동안 제가 답변을 해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댓글로 이제 남겨드렸을 때 그 글들을 삭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댓글만 검색이 돼서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또 똑같은 걸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하나씩 남겨놓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학, 이민, 프랑스에서 학교 생활, 혹은 여행 정보, 혹은 이곳에서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연락 주신 분처럼 사업이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심리적으로 아픔이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한 미술심리 상담으로서 상담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재능 기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